1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이례적 실형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김 지사를 질타했는데 김 지사의 적극적인 혐의 부인이 거꾸로 독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판결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이현무 기자입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기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갔지만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제 발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김 지사가 알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이번 범행은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김 지사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적시에 언급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한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김 지사를 거듭 질타했습니다. 각종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알지 못했다, 선풀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등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 법정 구속 양형 사유입니다. 컴퓨터 업무방해 혐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비슷한 혐의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늘 징역 2년 선고는 가중 요소까지 얹어 김 지사를 엄중 처벌한 판결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김 지사의 적극적인 혐의 부인이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꽤 많은 증거가 쌓여 있거든요. 사실은 이 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도 꽤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김 지사는 판결 직후 진실을 밝히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김경수 지사는 도지사를 잃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그리고 정당성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법원은 앞서 오전 열린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네, 오늘로 잡혀있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이요.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 이제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이제 현 상태의 재판 진행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이 어렵다라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본인인 임종원 전 차장도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서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변론권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지난 23일에 있었던 4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네.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준비 기일을 더 줬으면 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검토가 덜 끝났기 때문에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라는 네.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는 또 이제 네. 심리의 속도를 내고자 앞으로 주 4회 재판을 강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5월 14일로 만료가 되는 만큼 네. 재판부로서는 좀 진행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 의견이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떤가요?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요. 네.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공판 준비 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공판 기일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송법상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큰 하자는 없어 보이는데 다른 문제가 더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지만 본 사건의 경우에는 네. 이제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인데요. 네. 그 지연되는 거에 따라서 소모적인 논쟁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도 함께 고려할 네. 필요는 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처럼 주사회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가 예전에도 조금 도마에 올랐던 경우가 네.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제 방어권 침해다라는 네. 주장과 함께 법률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들이 조금 분분합니다. 네. 변호인이 없으면은 근데 원래 이렇게 재판을 못 여나요? 재판 자체를? 이제 임 전 차장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제 필요적 변로 사건인데요. 네. 이런 사건들은 뭐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네.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지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임 전 차장의 경우는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네. 반드시 있어야만 재판이 가능합니다. 뭐 유죄 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건데 앞으로 재판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현 상황에서 이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게 되면 네. 재판부에서는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새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에는 또 방대한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데 네.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는 네. 전언인데요. 임 전 차장이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을 철회하지 않으면 재판부로서는 뭐 새로운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재판은 3월 중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국선 변호인보다는 사선 변호인이 여러모로 뭐 아무래도 변호에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단 사임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뭐 임 전 차장의 네. 변호인과 이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첫 재판을 연기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뭐 네. 일종의 그런 전략이랄까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첫 기일이 삐걱대면서 재판부로서도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본인으로서는 이제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나아 보이긴 하는데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소송 전략들을 고려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임 전 차장 뭐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연말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 만에 일터로 돌아간 쌍용차 해고 복직 직원들에 대한 첫 월급이 지난 25일 나왔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경찰이 제기한 손배소송 가압류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조치와 대응인지 문제가 있는 건지 법률방송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쌍용차 직원들의 규탄 기자회견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직의 기쁨도 잠시 쌍용차 노동자들이 다시 칼바람 부는 거리에 모여 섰습니다. 경찰의 손배 가압류에 따라 해고된 지 10년 만에 받은 첫 월급이 법정 채무금 공제 명목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직원들이 최저 생계비, 최저 임금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85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담당자 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2009년도 발생했던 국가선배 가압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당신 급여에서 급여 50%를 가압류해야 되겠다고. 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은 당시 쌍용차 파업을 진압하며 파손된 장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노조 집행부 등을 상대로 16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1,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손을 들어줘 크레인과 헬기 파손 배상 비용 등 11억 6,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지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배상 금액은 현재 21억 원으로 늘어났고 첫 월급을 타자마자 바로 월급의 절반을 경찰이 공제해 간 겁니다. 국가는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급여마저 가압류했다. 설을 앞두고 복직 후 첫 급여를 손에 쥘 노동자의 희망을 송두리째 진창에 쳐박았다. 쌍용차 직원들은 파업 해산 진압에 저항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공중에 떠있는 헬기를 파손시킬 수 있냐며 배상 판결과 금액 산정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파업 현장에 있지도 않은 직원들까지 가압류를 당한 황당한 경우도 있다며 결자 해지 차원에서 경찰이 손배 가압류를 당장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8월 경찰 진상조사위는 쌍용차 사건에 대해 경찰 진압이 위법했던 만큼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불법인 진압장비 투입으로 발생한 손해들을
결국은 이제 노동자들 책임이 아니라 그 진압 장비를 투입을 명령한 그 이제 지휘관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즉각적인 취하가 쌍용차 파업 이후 지금까지 남은 소송은 경찰이 낸 이 민사소송이 유일한 가운데 민감료 경찰청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삼한사미라는 말이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 뭐 이런 신조어라고 하는데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미세먼지법 특별 시행령 이게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줄여서 미세먼지법 특별 시행령입니다. 네. 법제처가 오늘 이 미세먼지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세먼지법의 특별 시행령의 목적을 보면요. 네.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 시행령에 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미세먼지법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먼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불어올 경우에 비상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네. 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뭐 하나하나 볼까요? 미세먼지 비상조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네.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지자체가 차량 이부제나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 등을 네.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지자체의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요, 하루 한 차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취약계층 보호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영유아나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을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라고 분류를 해서 네. 각 기관에서 야외 단체 활동을 제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네. 5개 근로자나 교통시설 관리자 등은요,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분류를 하고 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게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장기적 미세먼지 저감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우선 다음 달 15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네. 환경부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됩니다. 네. 미세먼지 특위는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네.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수립과 이행 등을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산하에 둘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은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각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집니다. 네. 환경부 산하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는요,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실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네.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뭐 계획대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저는 경락 마사지 할 때 경락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리 법전 곳곳에 이 경락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경락 마사지 할 때 이 경락의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 기자입니다. 시민들에게 경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경락 마사지 그거밖에 모르겠네요. 경락 피 같은 거 도는 게 그런 경락을 말하는지 뭔가. 우리 법전에도 이 경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보면 경락인이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경락이라는 단어는 그 밖에 국세징수법이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광업법 등 우리 법전 곳곳에 등장합니다. 경락은 경매와 낙찰의 합성어로 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많이 알려진 단어이지만 일반인들에겐 낯선 단어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선 경매 차지로 순화해서 쓸 것으로 권유하고 있지만 경매 차지라는 단어가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순화한 이유가 일본어 토생활 용어라서 그렇거든요. 일본어에서 이제 온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순화하라고 한 것이고 그 사용 여부는 아무래도 직접 판단하셔야 돼요. 경매를 다루는 민사집행법에선 지난 2002년 경락을 매각이라는 쉬운 단어로 순화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락인이나 경락자를 매각인 또는 매각자로 바꿀 경우 그 뜻이 정반대가 되어서 법률마다 정확하고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본어식 한자 조합에 지나치게 줄여서 일반인들은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단어 경락,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평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인사에 대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검사들의 인사 고충과 희망사항을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석희 선수 등 4명의 선수에 대한 상습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가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징역 10개월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성범죄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 협약을 내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